그 어느 때보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지금. 여러분의 옷은 안전한가요? 세탁을 마친 옷에서도 박테리아가 기생하고 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나노쉴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99.9% 항균력을 자랑하는 나노쉴드는 섬유 속 박테리아를 없애는 것은 물론 세탁 후에도 균이 번식할 수 없는 항균 섬유로 만들어드립니다. 나노쉴드의 구성물질은 지속력이 높아 외부의 강한 자극에도 쉽게 효과가 사라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항균력을 유지합니다. 나노쉴드는 냄새의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해 악취를 없애줍니다. 나노쉴드의 점정기 방지력은 국가기관에서 인증받아 섬유와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나노쉴드는 세탁기에 섬유 유연제 투입 후에 넣거나 옷에 뿌리기만 하면 섬유를 항균 탈취 기능 섬유로 만들어드립니다. 나노쉴드는 FDA에서 인증받은 특허물질, 구연산, 물, 3가지로만 구성되어 정직한 친환경 무자극 섬유 항균제입니다. 나노쉴드와 함께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정재윤 교수입니다. 유기나노공학과 이름이 조금 어렵죠. 섬유고분자공학과, 섬유공학과가 유기나노공학과의 전신이고 현재는 고분자 플러스 NT, IT, ET, BT가 머저된 퓨전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박사과정 학생들과 급도 없이 실험실 창업이라는 것을 해서 현재는 주식회사 컬러케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세탁을 화학적 관점에서 이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세탁에 동원되는 수많은 케미컬들의 역할을 화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고는 세탁을 더 잘하려는 욕구를 도무지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소금이 물에 녹는 이유, 가성소다가 소다해보다도 더 경제적인 화학적 이유,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맞설 수 있는 또는 동네에 있는 세탁소에서 어떤 세탁소로 거듭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이런 비장의 무기를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중간중간에 이염을 예방하는 레시피를 공개하고 저온에서 하는 표백, 그리고 저알칼리 조건에서 하는 표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레시피 등등에 대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강의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탁을 더 잘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5개의 샘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오늘 강의 자료와 표백 그리고 이염 방지에 대한 매뉴얼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모쪼록 강의 마무리까지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 산화반응, 환원반응, 이 3가지 화학을 이해하면 세탁을 더 잘할 수 있다가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화학을 전공하더라도 소금이 물에 녹는 화학적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몇 되지 않습니다. 쉬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소금이 물에 녹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수도가 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돗물이 방울방울 나오도록 틀어놓죠. 이때 수돗물이 떨어질 때 방울방울 둥글게 떨어집니다. 둥글게 떨어지는 이유를 초등학생들에게 질문해 보면 수도관 모양이 둥글게 생겨서 둥글게 떨어진다 라고 답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네모 모양, 하트 모양, 별 모양, 이런 수도관에서도 항상 수돗물은 둥글게 떨어지게 되죠. 그 이유는 수돗물과 공기의 화학적 구조가 너무 달라서 물이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만드는 모양이 원형이기 때문에 둥글게 떨어지게 되죠. 유유상종, 유사한 것들끼리, 비슷한 것들끼리 잘 어울린다라는 뜻이죠. 물과 소금의 화학적 구조가 갖는 동질성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게 되는 것이죠. 유유상종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화학의 절반을 아시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즉, 비슷한 모양과 구조를 가진 물질들끼리 친하고 모양과 구조의 이질성이 커지면 서로 밀쳐내려는 힘이 커진다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모양과 구조의 동질성이 커지면 서로 접촉하는 표면적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서로 혼합되거나 녹일 수 있지만, 이질성이 커지면 접촉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서로 밀쳐내려고 하는 힘이 커지는 것이죠. 물 분자는 H2O로 표기하고 있죠.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가 만나서 아주 특이한 분자를 만들게 됩니다. 액체 상태인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가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었다가 하는 것처럼 모든 물질들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물리적인 상태로 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상태에 동일한 양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모든 물질들은 기체 상태에서 부피가 가장 크고 고체 상태에서 부피가 가장 적어집니다. 그런데 물 분자는 기체 상태에서 부피가 가장 크지만 액체 상태에서 부피가 가장 작아집니다. 그래서 맥주병을 냉동실에 넣어두게 되면 액체 상태인 물이 부피가 큰 얼음, 고체로 변하면서 맥주병이 깨어지게 되죠. 이런 액체 상태인 물은 H2O의 화학 구조로도 존재하지만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의 구조로도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화학적 개념은 수학적 개념과 다소 차이를 가집니다. 수학적으로 플러스는 더한다, 더한다, 보탠다라는 의미가 되고, 마이너스는 뺀다, 차감한다라는 의미가 되죠. 화학적으로 플러스는 전자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고,
마이너스는 전자가 풍부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 1, 여기서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자 하나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고 OH-1, 여기도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자 하나가 더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소금도 물처럼 NaCl 상태로도 존재하지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하게 되죠. 그래서 소금이 물에 녹는 이유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물처럼 해리할 수 있는 화학적 동질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물 분자와 소금이 만나면 접촉 표면적을 극대화시키면서 물에 녹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NaCl, 소금이 NaCl 상태로만 존재한다. 즉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해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 소금이 물 분자와 만났을 때 접촉 표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서로 밀쳐내려는 힘이 강해져서 물에 녹지 않게 됩니다. 가성소다 역시 양이온과 음이온,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해리하는 물과의 화학적 동질성으로 인해서 물에 쉽게 녹게 되죠. 사람이 각자의 체중을 가지는 것처럼 모든 물질들은 그 물질만의 분자량이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체중은 시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물질이 가지는 분자량은 변할 수 없습니다. 가성소다 NaOH는 40g/mol, 소다해 Na2CO3 106g/mol의 분자량을 가지게 됩니다. 100kg인 사람이 10명 있으면 1000kg 1톤이 되죠. 40kg인 사람이 1000kg 1톤이 되기 위해서는 25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성소다와 소다해가 동일한 양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가성소다 NaOH가 소다해 Na2CO3보다 2.5배 이상 경제적인 화학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알코올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ROH라는 알코올에서 R이 에틸이면 에탄올이 되고 벤젠이면 페놀이 되죠. 이런 알코올은 ROH의 이 상태로도 존재하지만 RO- 이온과 H 플러스 이온, 즉 이온의 상태로도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산소와 수소의 결합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림 현상을 가지기 때문에 RO-는 전자가 풍부한 상태, H 플러스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해리하게 되는 것이죠. 한 분자 내에서 결합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을 전기염성도 엘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하는데 산소의 전기염성도가 수소의 전기염성도보다도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면, 레이온, 린넨과 같은 셀룰로즈계 섬유들은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들입니다. 이 고분자 내에서 한 유닛 안에 3개의 OH 지원체를 셀룰로즈 섬유들은 갖게 되는데, 그래서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OH와 같이 셀OH라고 표기하면 셀룰로즈는 셀룰로즈 상태로도 존재하지만 H 플러스와 셀룰로즈 마이너스 이온의 상태로도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셀룰로즈 섬유의 표면은 해리된 셀룰로즈 마이너스 이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셀룰로즈 섬유의 표면은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로 하전되게 됩니다. 셀룰로즈 섬유의 표면을 자석의 음극으로 가정을 하면 외부에서 또 다른 자석의 음극이 접근해 오면 서로 밀쳐내려는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러나 양극의 자석이 접근하게 되면 인력이 작용하게 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두 개의 자석은 결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으로 하전된 셀룰로즈 섬유는 물에 녹는 오염원 중에서 양으로 하전된 오염원에 쉽게 오염되죠. 이런 양이온성 오염원들은 알칼리에 의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는데 양으로 하전된 오염원을 제거할 때 알칼리의 농도가 너무 높다라든지 처리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셀룰로즈 섬유와 결합하고 있는 염료가 과량의 알칼리에 의해서 가수분해 되면서 색빠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셀룰로즈는 H+와 셀룰로즈 O-로 해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H+가 섬유 곳곳에 가서 수소결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셀룰로즈 섬유는 다른 섬유에 비해서 이런 수소결합으로 인해서 구김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김 방지를 위해서 이 H+를 수지로 대체하게 되는데 이런 가공을 수지 가공 또는 레진 가공이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수지 가공된 셀룰로즈 섬유를 염소 표백을 하게 되면 황변이 일어나거나 섬유의 강도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셀룰로즈 섬유들은 적정 농도의 가성소다, 적정 온도에서 처리하게 되면 실크와 같은 광택, 실크와 같은 감촉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가공을 실켓 가공 또는 머스화 가공이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셀룰로즈 한 유닛이 갖고 있는 이 OH는 물에 녹는 반응성 염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착색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셀룰로즈 섬유의 95% 이상은 물에 녹는 반응성 염료에 의해서 염색이 됩니다. 셀룰로즈 섬유에 있는 OH의 산소와 반응성 염료의 활성화 그룹이 서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섬유에 착색되는 기전을 가지고 있죠. 섬유와 반응성 염료의 공유결합 반응만 일어나면 셀룰로즈 섬유에서의 색빠짐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셀룰로즈 섬유에서 유독 색빠짐 현상, 물빠짐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염색에 사용되는 용매인 물에도 OH가 있어서 이 OH의 산소가 반응성 염료의 활성화 그룹을 가수분해시키게 되죠. 반응성 염료에 의한 염색에서 보통 한 35% 정도의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가 발생한다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들은 셀룰로즈 섬유와의 친화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섬유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가 색빠짐, 물빠짐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반응성 염료,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가 이런 셀룰로즈 섬유에서 얼마나 많이 색빠짐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블랙 색상을 내기 위해서 면을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한 후에 50도씨에서 수세를 하고 또 초산으로 수세를 하고 배수를 하고 80도씨에서 수세를 하고 95도씨에서 세제로 수세를 하고 이렇게 8번을 수세를 해도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는 계속 용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수세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5년 전 박사과정 학생들과 실험실 창업을 하게 된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연구 끝에 칼라픽스 하이브리드라는 고분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고분자를 5회 수세 과정에 적용을 하게 되면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의 용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 격렬한 조건으로 염색된 층과 백포를 넣고 백포에 이염되는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칼라픽스 하이브리드라는 고분자를 적용한 것이 훨씬 백포로 이염되는 정도가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섬유의 로얄 블루 색상을 내기 위해서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 염료 조합으로 염색을 했을 때에도 8번 수세 과정에서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가 계속 용출되지만 칼라픽스 하이브리드라는 고분자를 5회 수세 과정에 사용했을 때 가수분해된 반응성 염료의 용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0%로 이염되는 현상이 칼라픽스 하이브리드를 사용했을 때 훨씬 양호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염 현상에 대한 실험 결과를 소개해 드립니다. 염색된 면섬유에 100%를 같이 넣고 소다회와 세제로 60도씨에서 30분 세탁한 후에 100% 이염된 정도를 보면 거의 100%가 염색된 정도로 이염이 심각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칼라픽스 하이브리드를 2g/L 넣고 40도씨에서 10분 정도 앱을 세탁한 후에 동일 조건에서 100% 이염되는 정도를 비교해 보면 이염 현상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터키 블루 색상은 이염이 매우 심한 염료의 특성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이염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천연 동물성 섬유, 천연 단백질 섬유인 우울은 보시는 슬라이드의 화학 구조에서 R이 하나 이상의 화학 구조를 가지는 치환체이고 합성 섬유인 나일론은 R이 H인 섬유 고분자입니다. 울과 나일론은 보시는 슬라이드의 화학 구조보다도 고분자 내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있는 이온성 고분자로 존재하는 게 연력학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고분자 내에 있는 이런 양이온은 물에 녹는 산성염료의 음이온과 이온 결합을 통해서 착색되는 염색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유 고분자에 있는 양이온으로 인해서
울, 나일론과 같은 섬유 고분자의 표면은 양이온, 약산성으로 하전되어 있고, 그래서 물에 녹는 오염원 중에서 음으로 하전된 오염원에 쉽게 오염될 수 있죠. 이런 음으로 하전된 오염원들은 묽은 구연산이나 또는 양이온성 물질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섬유 고분자에 있는 양이온성보다도 큰 양이온성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고농도의 양이온성 물질을 사용하면 섬유와 결합하고 있는 산성염료의 이온 결합이 끊어지면서 물에 있는 양이온과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색빠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보시는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할 수 있는 치환체가 없기 때문에 수용성보단 지용성 물질이죠.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해리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섬유 표면 역시 하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오염원보다도 지용성 오염원에 쉽게 오염되죠. 이런 폴리에스테르는 보시는 슬라이드의 구조를 가지는 하전되어 있지 않는, 물에 녹지 않는 분산염료가 열에 의해 팽창되어 있는 비결정 영역, 즉 고분자는 고분자 쇠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 결정 영역과 느슨하게 모여 있는 부분, 비결정 영역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런 비결정 영역들은 열을 가하면 팽창합니다. 그래서 이 팽창된 공간에 이런 분산 염료들이 확산해 들어가서 물리적 힘에 의해서 착색되는 염색 기전을 가지죠. 그래서 고온에서 다림질을 하며 색빠짐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열을 가하면 비결정 영역들이 다시 팽창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염료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색빠짐 현상이 발생하죠. 세탁의 본질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행위들이죠. 이렇게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개의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원을 화학적 방법을 통해 분해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산이나 연기 또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오염원의 물에 대한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죠. 섬유 가공학적 측면에서는 오염원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은 정년 공정과 매우 흡사하고, 화학적 분해를 통해 제거하는 방법은 표백 공정과 매우 흡사합니다. 셀룰로즈 섬유는 음으로, 울 나일론은 양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표면은 하전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섬유 표면에 지용성 오염원이 오염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고,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이 존재하는 양쪽성 계면활성제. 여러분은 어떤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이런 지용성 오염원을 제거하시겠습니까?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셀룰로즈 표면에 있는 지용성 오염원을 제거하게 되면 계면활성제의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셀룰로즈 표면에 있는 음이온과 이온 결합을 해서 또 다른 유형의 오염원으로 발전할 개연성이 다분히 크죠. 그래서 셀룰로즈 표면은 음이온성 또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울과 나일론은 같은 이유로 양이온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폴리에스테르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훨씬 유리한 수단이 됩니다. 세탁소 입장에서 보면 섬유 소재를 나눠서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소재를 한 번에 세탁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런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중합에 동원되는 에틸렌 글라이콜의 중합 정도, 또 중합 모체의 성분, CMC라고 하는 인계 마이셀 농도 등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저희 연구진이 섬유에 흡착되거나 또는 내부에 침투한 20여 종의 기름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조합을 찾는 데에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섬유는 원사를 만들거나 실을 재직, 편직하는 과정에서 마찰력을 줄여서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기름,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원사의 노폐물, 또 인위적으로 노출시킨 오일, 기름 성분 등을 제거하는 정년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세계에서 제일 큰 염색 공장인 베트남의 모 기업에서 스코어에이스라는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적용한 결과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타압류가 결합된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1g/L와 글리세롤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1g/L 그리고 가성소다 1g/L를 혼합해서 95도씨에서 20분 정년을 합니다. 이렇게 정년을 하고 2회 수세를 한 후에 염색을 하는데 95도씨에서 20분 정년을 한 후에 나오는 백도가 한 34 정도 백도를 가지는데 가성소다 없이 스코어에이스라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1.5g/L만 단독으로 사용해서 95도씨가 아니라 50도씨에서 20분 처리했을 때 같은 백도를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도 탁월한 내부 기름 제거 효율을 보이고 있어서 현재 이 공장에서는 모든 정년 공정에서 100% 스코어에이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제거하는 화학을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서 슬라이드 아래에 보이시죠? 여기서 인용해 왔습니다. 물과 기름에 녹지 않는 오염원들, 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오염원들은 제올라이트와 같은 빌드라고 불리는 무기물의 마찰력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일, 버터, 그리스와 같은 오염원들은 계면활성제 도움으로 제거 가능하죠. 커피나 와인 같은 오염원들은 산소계 표백으로 제거할 수 있고 초콜릿, 핏자국, 식물 색소에 의한 오염들은 프로테아제, 아밀라제 등과 같은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제거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효소가 앞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산화표백의 표백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자, 이제부터는 화학 반응을 통해 오염원을 분해시켜서 제거하는 표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탁의 최후의 보루는 표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표백은 산화표백, 환원표백으로 구분되지만, 즉 산화반응, 환원반응으로 구분되지만 두 경우 모두 오염원의 발색단, 즉 색을 내는 원인 구조를 파괴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표백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이상적으로는 오염원의 발색단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면 되지만, 실제는 섬유와 또 섬유와 결합하고 있는 염료의 손상도 수반되기 때문에 엄청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면 먼저 환원표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적으로 가장 간단한 표백은 환원표백입니다. 여러분은 하이드로와 가승소다를 이용한 표백이라고 알고 계시죠? 색을 내는 물질들은 불포화 치환체를 갖고 있고, 수소를 제공해서 이런 불포화 치환체를 포화시키면 색이 없어지는 원리입니다. 보통 산업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염색한 후에 섬유 표면에 남아있는 미고착 염료를 4g/L의 하이드로, 2g/L의 가승소다로 80도씨에서 20분 환원 표백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우울과 같은 단백질계 섬유들은 알카리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성 또는 약산성 조건에서 환원 표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원되는 물질이 사이오 유레아 하이드로 복합체들입니다. 우울에서 황변을 제거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환원 표백이 수소를 제공하는 질서정연한 반응이라면, 산화표백은 산소를 제공하는 매우 무질서한 반응이죠. 이런 산화표백은 오염원은 물론이고 섬유, 그리고 염료, 이 화학구조 안에 전자가 많은 치환체에 산소가 무차별적으로 가서 공격하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산화표백에도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염소계 표백과 산소계 표백으로 나뉘게 되죠. 이 두 경우 모두 레디컬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화학종, 매우 불안정한 활성화종을 만들면서 산화 반응이 진행되죠. 두 경우 모두 레디컬이라는 매우 불안정한 활성화종들을 만들지만, 염소계 표백제가 산소계 표백제보다 훨씬 안정한 레디컬을 만들기 때문에 표백 효율이 더 우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성화종이 안정한 만큼 섬유에 잔류하는 활성화종들이 많아서 섬유에 심각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지 가공이 된 셀룰로직의 섬유에는, 이런 수지에는 전자가 풍부한 질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런 질소에 염소계 표백제들이 가서 무차별 공격을 하기 때문에 황변이 일어나고 섬유의 강도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섬유 치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유의 기능성 가공이 되어 있으면 염소계 표백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염소계 표백제들은 대부분 셀룰로직의 섬유의 표백이 사용되는데,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했을 때에는 마지막 헹굴 때
0.1%의 하이드로로 반드시 잔류하는 염소계 표백제를 제거해야 됩니다. 산화표백에서 만들어지는 활성화 종들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만큼 빠른 시간에 분해되고 말죠. 그래서 물속에 남아있는 칼슘이나 철, 구리 이온들은 이런 활성화 종들을 분해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기 때문에 산화표백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용수 속에 남아있는, 물 속에 남아있는 칼슘, 철 성분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이런 이온 봉쇄제로 소디움 실리케이트가 사용되었는데, 이런 소디움 실리케이트는 불용성 물질로 변합니다. 그래서 기계부식과 배관이 막히는 부작용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EDTA나 구연산 나트륨 염 등인데, 가격이 비싸다라는 것이 단점이죠. 산소계 표백제는 알칼리 조건에서 활성화 종들이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온도가 10도 올라갈 때마다 10배 속도로 분해 속도가 빨라지고, 95도 이상에서는 20분이 지나면 산소계 표백제는 모두 분해됩니다. 그래서 산소계 표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백 활성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낮을수록 섬유의 손상과 부작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이죠. 과수표백, 산소표백에서 이런 표백 활성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블리치 에이스라는 물질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적으로 면섬유의 표백은 35% 과수 3.5g/L, 50% 가성소다 2g/L, 그리고 일반 과수 안정제 1g/L를 이용해서 100도씨에서 30분 표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66 정도의 100도를 보이게 됩니다. 일반 과수 안정제 대신에 저온 과수 촉매인 블리치 에이스를 동량 사용해서 표백을 하면 100도가 무려 11.2 좋아집니다. 100도 11.2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일반 가수 안정제를 사용해서 100도씨 30분 하는 표백을 블리치 에이스를 이용해서 85도씨 25분, 85도씨 10분 했을 때의 100도 역시 일반 과수 안정제를 사용해서 100도씨 30분 했을 때보다도 훨씬 좋은 100도를 보이게 됩니다. 커피로 오염된 면섬유의 저온 표백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표백 온도와 시간을 75도씨에서 30분으로 고정해 두고 표백제 조성에 따른 표백 효과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커피로 오염된 면섬유의 100도는 마이너스 22로 관찰되고, 100도는 100에 가까워질수록 하얗게 보인다는 의미가 100도입니다. 35% 가수 2g/L와 50% 가성소다 1.5g/L로 표백했을 때 커피 오염이 살짝 남아있는 54 정도의 100도를 보이고 있고, 동일 조건에서 앞서 소개드린 블리치 에이스를 0.5g/L 추가하면 커피 오염이 거의 사라진 63의 100도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블리치 에이스 농도를 1g/L로 하면 커피 오염이 완벽하게 제거된 100도를 보이게 됩니다.
김치로 오염된 면섬유의 환원표백과 산화표백, 환원표백과 산화표백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김치로 오염된 면섬유의 백도는 -4로 관찰되고, 먼저 환원표백 결과부터 보면 가성소다와 하이드로의 무게 비율이 1:2 또는 2:2인 경우 같은 백도를 보이기 때문에 환원표백 하실 때에는 항상 가성소다와 하이드로의 무게 비율을 1:2로 설정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환원표백한 것이 가성소다 2g/L로 단독 처리한 것보다 낮은 백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김치 오염에 대해서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은 환원표백 조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과수표백은 85도씨에서 30분 실행하는 것으로 고정하고 과수의 조성에 따른 표백 효과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가급적 가성소다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양의 가성소다를 사용해서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표백,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표백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레아라는 케미컬을 사용했는데, 이 우레아라는 물질은 질소의 비료로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있죠. 우울섬유를 중성에서 표백할 때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35% 과수 2g/L, 우레아 4g/L로 표백하면 다소 표백 효과가 발현되지만 그 결과는 미미합니다. 동일 조건에서 블리치 에이스 2g/L를 추가하면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블리치 에이스 대신에 가성소다를 아주 작은 양인 0.25g/L, 0.025%를 넣어주면 블리치 에이스보다도 살짝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농도의 가성소다와 블리치 에이스를 같이 넣어주면 김치 오염원의 완벽한 제거가 가능해지죠. 따라서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싶다, 섬유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표백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세탁만 하는 세탁소가 아니라 고객에게 안정과 힐링이라는 감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세탁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세탁소만의 비장의 무기를 소개해 드리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유해 박테리아와 악취를, 유해 환경을 가장 싸고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는 나노실드 K99 세탁소 버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 보건원에 의하면 옷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섬유 유연, 항균, 탈취, 정전기 방지라는 혁신 기능을 담은 나노실드 K99는 옷에 기생하는 유해 박테리아 그리고 옷에서 나는 악취를 차단해서 안정과 힐링이라는 감성을 옷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나노실드 K99의 주물질은 미국 FDA에서 상처 치료용 꺼저로 승인된 물질이고 미국 환경청인 EPA에 물질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주권에 유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람을 피부에 대한 대상으로 피부 임상을 임상을 통과했고 나노실드의 나노실드의 모든 성능은 국가공인기관의 국가공인기관의 확인되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 KTR에서 32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결과 나노실드 K99의 피부 반응도는 0.00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노실드 K99 섬유 항균제는 세탁물 무게의 2% 농도로 마지막 헹굴 때 사용하면 세탁물에 항균, 탈취, 정전기 방지 가공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나노실드 K99로 린스한 섬유에는 유해 박테리아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PT 국가공인기관에서 유해 박테리아에 대한 항균성 평가를 한 결과 나노실드 K99로 린스한 섬유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녹농균, 폐렴균 등 6개 박테리아에 대해서 99.9%의 항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노실드 K99로 린스한 섬유를 10번 일반 세탁하더라도 99.9%의 항균성을 가진다라는 점입니다. 매우 탁월한 항균 지속력을 가지고 있죠. 나노실드 K99로 린스한 섬유는 암모니아, 사람 입냄새의 원인 물질인 황화수소, 초산과 같은 악취 성분의 99.9%의 탈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섬유 표면에 있는 대전압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면 나노실드 K99 섬유 항균제로 린스한 섬유 표면의 대전압은 10 미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전기 방지력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동네만 하더라도 4군데 또는 5군데 세탁소가 있고 싼 맛에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세탁소까지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탁만 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세탁소 버전의 나노실드 K99가 세탁소와 협업을 제안드립니다. 와이셔츠 한 벌을 항균 탈취 그리고 정전기 방지 가공하는데 1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100원 미만의 비용으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세탁의 항균 탈취 그리고 정전기 방지 가공이라는 안전과 힐링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노실드 K99와 협업하시면 5종류의 프로모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먼저 소비자가의 65%에서 75%의 할인가로 나노실드 K99 세탁소 버전을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연구진이 사장님 세탁소만의 기술연구소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탁소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난제들을 풀어드리죠. 이제 사장님은 세탁만 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탁물이 항균, 탈취, 정전기 방지 가공이 되었다는 세탁물에 붙이는 K99 백신 가공 스티커 3,000장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K99 세탁소 인증서를 드리죠. 다섯 번째는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전단지 4,000매를 제공해서 고객이 우리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은 다음 세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도 유해균도 악취도 생존할 수 없는, 기생할 수 없는 세탁물에 백신 놓는 세탁소를 알릴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하신 분들께는 애벌 세탁으로 이염을 완벽에 가깝게 방지할 수 있는 컬러픽스 하이브리드, 저온에서 표백을 활성화시키는 표백 촉매인 블리치 에이스, 섬유 유연은 물론이고 항균, 탈취, 그리고 정전기 방지 가공을 한 번에 하는 나노실드 K99 세탁소 버전, 비이온성 계면 활성제 스코어 에이스, 5가지 샘플을 모두 200g씩 무료로 드립니다. 단 배송비는 착불로 배송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5가지 샘플의 사용법, 이염 방지 매뉴얼, 표백 레시피, 오늘 강의 자료와 같은 자료들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샘플과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전화번호, 샘플을 받을 주소, 그리고 자료를 받을 이메일, 이 4가지를 화면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